안녕하세요. 하얀 운동화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DJI 액션4의 출시를 기점으로 2023년 본격적인 액션캠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 성능도 강력해지고 센서의 면적도 넓어지면서 무게와 크기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1인칭 시점이나 몸에 부착해서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싶기엔 무게와 크기가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느껴졌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생생한 1인치 시점을 촬영하기에 유용하고 작아서 휴대하기 편리한 소형 액션캠의 대표작인 인스타-고3와 출시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강력한 기능을 가진 DJI 액션2를 비교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해상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의 경우 최대 해상도는 2.7K 16:9를, 액션2의 경우 4K 4: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4K로 촬영하면 원본 영상의 용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나 여행지에서 촬영된 영상이 선명하지 않아서 아쉬웠던 적도 있고, 편집 때 약간의 확대만 해도 화질 저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최소 4K 촬영이 선택사항으로 있는 카메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액션2가 더 좋았습니다. 기본 색감의 경우 두 제품 다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리기엔 고3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액션2의 경우 기기 자체에서 기본 색상과 D-시네라이크만 지원하고 있었지만 고3는 기기 자체에서 다양한 색감을 선택해서 촬영 가능했고, 후보정 없이 색이 입혀진 원본을 바로 공유할 수 있었으며 로그 파일로 촬영도 가능해서 편집할 때 영상의 분위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액션2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촬영 시에 어둡게 촬영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명부와 안부의 차이가 약간은 극명하게 촬영되고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현장의 전반적인 느낌을 전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액션2가 색상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전달했으며 고3는 영상이 밝은 대신에 색도 약간 하얗게 뜨는 느낌이 영상에 전반적으로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은 선호도나 색 보정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의 경우 1.7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한 액션2가 동일한 촬영 상황에서 노이즈가 덜 발생했으며 실내나 저조도 상황에서 잦은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액션2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빛이 충분한 주간의 경우엔 두 제품 다 액션캠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짐벌 없이 손으로 들고 다녀도 사용 가능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고, 뛰는 경우에도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가 영상의 흔들림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광량이 많은 주간에 주로 촬영하신다면 두 제품 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광량이 조금 부족하던가 저조도 또는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엔 고3의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액션2보다는 월등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로 액션2의 영상에 저장된 자이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센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이미지 안정화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주간이나 진동이 없는 저조도 상황에서는 액션2의 자체의 안정화 기능보다는 향상된 부분을 보았지만, 야간이나 진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자이로 정보를 사용해 이미지 안정화를 적용하여도 극적인 변화는 느끼지 못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광원이 있을 때 액션2가 고3보다는 플리커 억제를 잘했습니다. 액션2도 출시 초기에 이미지 안정화를 하면서 이질적인 깜빡임 현상이 있었는데요. 고3도 초기 펌웨어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액션2처럼 업데이트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 실내에서 다양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실 것이라면 펌웨어로 고쳐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렌즈의 촬영 화각의 경우 액션2는 35mm 환상 기준 12.7mm였고 고3의 경우 11.24mm로 조금 더 넓었습니다. 지원하는 촬영 화각의 경우 초광각, 광각, 리니어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줌과 왜곡 교정을 통해서 각각의 화각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부의 선명함이나 전반적인 디테일의 결과물은 액션2가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센서에서 크롭 방식을 통해서 구현하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몇 가지 촬영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다 수평 고정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액션2의 경우 2.7K 16:9 비율, 고3는 1080p 16:9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상 확인이 가능한 액션2와는 다르게 전용 앱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거쳐야 수평 고정 모드 영상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의 경우 액션2는 4K 120프레임, 고3는 1080p 120프레임 이렇게 지원했으며 해상도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고3에서는 색수차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 시에 액션2보다 넓은 고3가 약간 좁게 촬영된 점은 의아했으며 슬로우 모션에서 약간의 디지털 크롭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하이퍼랩스의 경우에도 4K와 1080p 해상도 차이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고3의 경우 기기 자체에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동일했습니다. 한 가지 좋았던 점은 고3의 경우 앱이나 정형 소프트웨어를 거쳐야 하지만 하이퍼랩스의 부드러운 모션 블러 효과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편리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촬영 가능한 시간은 각각 최고 해상도로 설정했을 경우 단편적으로 보면 고3가 액션2보다는 길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액션2의 경우 카메라 단독 모듈로 촬영 시에 4K 4:3으로 3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7K 16:9 해상도로 40분가량 촬영할 수 있는 고3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액션2의 경우 2.7K 16:9 수평 고정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 39분 정도 촬영이 가능해서 고3와 큰 차이도 없었고 더 높은 해상도로 수평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긴 영상을 촬영할 때 고3의 경우 파일에 나눠지는 개수가 적었지만 액션2의 경우 영상이 4기가 단위로 잘라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집 시에 파일 저장하기가 번거롭고 영상이 나눠질 때 0.01초 정도의 소리가 손실되어서 틱 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4K 24프레임으로 10분 정도 녹화하면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점 염두하시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공간의 경우 인스타는 내장 메모리만 지원해서 미화로 50불 정도 추가하면 32기가에서 128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고 액션2의 경우 32기가 내장 메모리의 화면이나 배터리 모드를 통해서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어서 작은 용량의 메모리를 자주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신 옮겨진 메모리 카드를 PC에 바로 연결해서 빠르게 파일을 옮길 수 있었고 여분의 외장 메모리를 준비하면 바로 교체해서 메모리로 바로 저장할 수도 있어서 장시간 여행 시에 편리했습니다. 고3의 경우 본체를 직접 연결해서 메모리를 비워줘야 했고 파일 전송 시간도 느려서 128기가 이상 촬영하시던가 며칠간 파일 전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편이라서 충전을 자주 해줘야 하는데요. 두 제품 다 본체를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공급 전력이 충분하면 카메라 모듈과 본체 동시에 충전이 되었으며 공급 전력이 약간 모자르면 카메라 모듈의 충전을 우선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기본 마이크의 성능은 액션2가 조금 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화면 모듈에 있는 총 4개의 마이크는 말소리도 잘 잡아줬고 주변 소리도 스테레오로 녹음했습니다. 고3의 경우 인스타 360의 다른 카메라들과 다르게 마이크의 수음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액션2가 이 부분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체 전원이 있는 외장 마이크를 USB-C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액션2는 별도의 어댑터 없이 마이크를 인식했지만 고3는 현재까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점은 액션2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때 액션2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1.76인치의 LCD 화면이 작지만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하이퍼랩스로 촬영한 영상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고3는 2.2인치의 비교적 큰 화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수 모드로 촬영된 영상을 기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품 다 카메라 모듈에 자석이 있는데요. 고3의 경우 카메라 반대편에 자석이 있어서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정면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액션2의 경우 카메라의 하단에 자석이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정면을 촬영하고 싶을 땐 별도의 자석 어댑터를 부착하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제품 다 확실한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제품이 우세하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인칭 촬영이나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액션캠이라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해상도 영상을 선호하는 편이고 카메라 모듈에 작은 화면이 있어서 촬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메모리의 확장성 및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의 액션2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액션2는 저조도 상황에서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잔떨림이 심해서 설정을 적절하게 바꾸지 못할 경우 촬영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실내나 저조도 상황에서 고정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큰 단점도 있었습니다.
화질이 크게 상관없고 큰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64기가 이상의 내장 메모리와 액션2보다는 더 나은 이미지 안정화 기능, 그리고 명부와 안부를 보다 잘 표현해주는 1인칭 촬영 액션캠이 필요하시다면 고3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촬영하시는 방법에는 어떤 제품이 더 좋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이 더 궁금하시다면 링크로 걸어놓은 각각 제품의 장단점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는 리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